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자, 마지막 날인 오늘은요, 시총 상위 종목보다는 그 밑단에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이나 또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위험 요소들은 시장에서도 여전히 있었죠. 코로나19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있었지만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년까지 이어진다라는 점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세를 보이는 종목, 업종이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새로운 업종은 어떤 것들이 떠오를 것인가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그런 부분들 짚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하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또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이지환의 호크아이 시스템입니다. 호크아이로 기업의 펀더멘탈 분석하고 또 매수와 매도까지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이지환 위원님 먼저 인사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호크아이로 찾은 특징주들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따른 또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이 나타났는지도 궁금합니다. 한 종목씩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인바디입니다. 인바디는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수혜도 있지만 주가는 지금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조금 밀려 있습니다. 펀더멘탈은 좋은데 주가는 좀 밀려 있고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고 어제 이제 배당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소폭 눌리는 모습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FNF인데요. FNF가 오늘은 낙폭이 조금 나옵니다. 2.86% 정도 하락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에서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고 난 후에 외국인의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데 특히 실적 개선도가 좋고 중국 관련되어 있는 MLB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데 올해는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 조금 가져도 좋은데 어제 배당락에 불구하고 이 종목이 좀 상승폭이 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 여파로 아마도 하락폭이 조금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종목은 눌림목 이후에 내년 초에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이 좀 들어올 때 상당한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을 놓고 지금 조정가는 이 구간에서 조정치 추가 매수 관점 보셔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덴티움인데요. 덴티움은 이제 지난주 월요일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덴티움뿐만 아니라 오스템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임플란트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난달 사상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실적이 좀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는데요. 덴티움도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주가는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바뀌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눌림목 위에 상승 반전환하는 초입 구간으로서
눌림목에서 계속해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내년도 실적 장세로 넘어가면서 실적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에 집중할 개연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눌림목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이때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농심인데요. 농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이유는 원재 가격의 인상에 비해서 제품 가격 인상이 못하면서 상당히 마진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내년도에 이제 라면 값이 드디어 이제 인상이 됩니다. 평균 이제 6%대 이상 라면 값이 인상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를 바닥으로 만드는 좀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마진 개선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바닥권에서 기관과 외국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데 기관의 매수세는 공매도 한매가 조금 강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 전환하는 부분은 마진 개선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장기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단기 수익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파트론인데요. 파트론은 이제 그 호가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추천을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이유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우상향하는 기조를 계속해서 보였고, 최근에는 이 우상향하는 기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상향 관점을 좀 봐도 될 것 같고, 폴더부품 관련되어 있는 그 매기가 오늘은 뭐 파인테크닉스를 비롯해서 상당히 인탑스를 비롯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내년 1분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신다면은 폴더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면서 내년 초, 연초까지 수익을 좀 극대화한 방향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IS 동소입니다. 그러니까 IS 동소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조금 주가가 이제 저점을 좀 잡아가는 아직까지 완성형의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그 내년 1분기에 대한 그 SOC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집중이 좀 나오는데 건설과 철강 여러 가지 종목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급적으로 본다면 지금 대부분의 건설주들이 12월 달 저점을 형성하면서 외국인들이 대부분 강하게 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바닥이 확인된 모습은 아니지만 이 매집으로 지금 폭발 시스템에 유입이 되었고요. 이런 종목은 한 번에 많은 수량을 매수하기보다는 바닥권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시장의 반등 정도, 특히 1월 초에 경기 확장과 관련된 종목들에서 바람이 한번 불 수 있는데 그런 여부를 조금 보면서 비중 조절을 해나가면서 대응을 해나가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기도 했고, 그룹 자체가 LG에서 분할된 점, 그리고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 여기에 그동안에 LG의 납품 가격이 상당히 낮았는데 오히려 그룹에서 분리가 되면서 납품 가격을 좀 올릴 수 있다, 정상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세가 상당히 좋게 유입됐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지난 한 2달여 동안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했고, 최근에 이제 기관도 매수에 동참하면서 1차 시세가 난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의 양상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물량이 유지가 되는 관점은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좀 보인다라고 보시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싱글진입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PSK인데요. PSK는 뭐 반도체 관련된 IT 부품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불면서 시세가 좀 유지되고 있다는 관점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단기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의 양상을 좀 충분히 거쳤고, 이후에 지금 다시 이제 주가가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데, 기간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고, 외국인 수급도 단기에 유입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단기간에 급등의 양상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년 1분기 동안에는 IT, 특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같이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오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시장은 우리가
5개월 연속 하락한 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점차 내년도 시장에는 글로벌 시장과의 갭을 좀 줄여나가는 디커플링 갭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내년 1분기 초반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정치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좀 보시면서 주식을 항상 긍정적으로 또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시고 올 한 해 어려운 부분을 잘 극복해 나가시면 내년에는 올해 어렸던 부분을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주식을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분석과 함께 내년 시장 또 전망까지 살짝 짚어봐 주셨는데요. 이지한 위원님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이 호크아이로 특징주들 올 한 해 책임져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방송을 끝으로 당분간 조금 휴식기를 가지는데 주식은 항상 이 지식이나 경험보다도 멘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도박 같은 거래가 아니라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주식은 어느 재테크 상품보다도 유용하고 공평하고 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수단이다라는 관점으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하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실패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을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늘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고 어떤 투자보다도 좋은 재테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위원님과 또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초록밴드로 안내 도와드리고요. 여기에서 투자 전략들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지환의 호크아이 시스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원의 도전 100전100승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최재원의 도전 100전100승입니다. 위원님이 시장 점검, 특징주 분석까지 또 해주고 계시죠. 위원님 일단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갈지 궁금하긴 했었는데 뭐 예상처럼 보합권에서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노래를 한 곡 해야 되나 했는데. 네, 여쭤보려다가 네. 너무 처음부터 준비가 안 되셨을까 봐. 네, 다음 기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960의 뭐 중요성, 이 지지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갈 거였으면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못 갔죠. 못 가면서 이제 제가 어제 친절하게 고양이 같이 딱 그려주면서 네. 고양이를 완성시키러 내려올 확률이 더 높아졌다. 원래 여기를 지지하고 바로 가려면 한 상방 7, 바로 돌파 7 아니면 바닥 테스트 한 3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역전됐다라고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침 이렇게 또 이렇게 연봉으로 나와주면서 증시가 연초에 우리 내년 딱 새해를 맞자마자 음봉을 맞이할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음봉을 맞고 나서 이제 밑꼬리를 만들고 이렇게 쭉 계속해서 말을 했지만 고양이가 이렇게 얼굴이 다 완성이 됐으면 손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손을 딱 들어야 되니까 이제 손을 들러 올라갈 거다. 이러나 저러나 바닥을 깰 확률은 굉장히 낮고요. 이런 형태로 고양이 얼굴이 다 그려진다면 분명히 손을 들러 3100을 돌파로 갈 거기 때문에 증시에 대해서는 두려움보단 지금 이 조정에는 좀 방어적으로 테마주들이나 좀 짧게 매매하는 형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대형주들, 이전에 여기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증시는 횡보입니다. 횡보. 딱 봐도 횡보고 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큰 하락이 나올 그것도 없고요. 뭐 이전에 뭐 여기 나올 거면 여기서 나왔어요. 뭐 계속 테이퍼링이 어쩌네, 가속화가 어쩌네, 뭐 금리 인상이 어쩌네, 인플레이션이 어쩌네 나올 거면 여기 나왔어요. 근데 안 나왔으니까 올라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좀 지루하다. 우리나라 증시는 미증시랑 좀 다르게 많이 지루하다. 이렇게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은 다음 주에는 조금 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시지만 그래도 고양이가 이렇게 손을 번쩍 들 것으로 상승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샵 0082번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시장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이제 시장이 좀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각오를 이렇게 또 노래나 어떤 다른 장기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아, 제가 차마 준비를 못했고 네. 뭐 비트라도 깔아주면 제가 해보겠지만 네. 일단 다음 기회에 한번 연초쯤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의원님의 새로운 모습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노란톡방 입장 가능하도록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셨던 테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적인 테마 게임과 바이오젠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이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있으시다면요. 저희 실시간 라이브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에게 질문 드려보고 답변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테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게임인데요. 뭐 게임주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많이 올라서 조심스럽다가도 궁금해지고 지금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이거를 오늘 뭐 몇 개의 게임주들이 좀 올라오긴 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과 NFT. 네. 게임에서는 NFT를 이제 하는 그런 게임주만 봐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FSN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넵튠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올라와 주길래 네. 뭐 가족방에서 살짝 놀아줬는데 자, 올라와 주고 있고요. 게임주는 오늘 강세가 엄청난 강세는 아니었어요. 근데 왜 들고 왔냐? 지금이다. 지금이다라고 지금이다? 네, 지금이니라고 말을 해주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증시가 또 맨날 오르는 게 달라지잖아요. 네네. 하루는 뭐 다른 게 올랐다가 또 그 다음 날도 또 다른 테마가 오르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다면은 횡보 조정을 받는다면은 뭐가 오를 것 같아요? 당연히 메타버스와 NFT입니다. 그렇겠죠. 이 테마는 지금 봐야 되는데 게임주들을 오늘 그래서 한번 싹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오전에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좀 강했던 FSN과 넵튠은 오늘 조금 먼저 움직임을 보여줬고 제가 보기엔 다음 주에 증시가 이렇게 천천히 흘러준다면 아마도 게임주들이 한번 이렇게 또 신나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미리 알고 계시라고 미리 선점하시라고 저는 또 요즘 맨날 하다 보니까 맨날 네. 똑같은 테마 하다 보니까 당일 올라온 테마보다는 한 며칠 뒤에 다음 주에는 또 무슨 테마가 오를까를 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 테마 뭐 많이 이야기해서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죠. 사실은 맞아요. 고인 건 당연한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쯤에는 좀 강한 반등세를 기대할 수 있는 테마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게임 테마를 들고 왔습니다. 예전이랑 살짝 달라진 부분이 이제 게임주다 처음에 가지고 나오셨을 때는 무조건 고고 어떤 이유에서 올랐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면 이제는 이 상승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고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조금씩 종목별로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했던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FSN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네오위즈, 그다음에 펄어비스도 약간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차트로 한번 들어볼까요? 뭐 일단은 오늘 FSN 이제는 FSN이 뭐 차세대 위메이드다, 위메이드의 전체를 밟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는데요. 현재 굉장히 밀리지도 않고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요. 네. 고점 넘어갈 것 같고요. 이렇게 위험만 보이지만 사실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이제 들어가긴 조금 아쉽고요. 아까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도 아까 살짝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FSN이 오늘 먼저 움직여줬고 매수하기 좋은 자리였던 종목은 바로 넵튠이 있어서 오늘 조금 살짝 놀아줬는데 네. 그 저항대가 위에 하나 있기는 해요. 한 28,000원 정도의 저항대가 하나 있는데 뭐 게임주들이 올라간다면 여기 저항 정도는 좀 가볍게 돌파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FSN 있으면 또 갤럭시와 머니터리, NFT 플랫폼의 대장. 네. 게임이랑은 아니어도 FSN 움직이면 위메이드와 함께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테마,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굉장히 차트가 좋아요. 굉장히 차트가 좋기 때문에 갤럭시와 머니터리도 지금 현재 조금 좋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액토즈 소프트, YJM 게임주 두 종목도 역시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임주 중에 하나였죠. 네. 이렇게 두 종목 역시도 좋고 그다음에 새로 소개해드렸던 드래곤플라이 역시도 현재 조금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게임주들 뭐 정말 말씀드린 것 중에는 아무거나 담아도 될 것 같아요. 아무거나 담아도 될 정도로 뭐 다음 주에는 한번 수익을 챙겨줄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는 테마로 게임주들 좀 제가 원래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게임
쪽 관련해서는 이 실질적으로 NFT 메타버스를 얼마나 이해하고 NFT를 얼마나 잘 적용시키는지 그런 계획이나 실행성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이거는 좀 얘네들이 발표하는 걸 들어보면 자세히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봐가지고 넵튠도 이전에 제가 뽑아드렸던 종목이고 뭐 액토소프트 같은 경우에 가죽방에서 좀 크게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YGN 게임즈가 아마 백전백승 포트에 들어왔다가 승을 네. 챙겨갔었죠. 그리고 뭐 드래곤 플라이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메타버스 관련 게임 종목들을 좀 소개해 드렸고요. 네.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게임주들 다수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 위메이드는 떨어졌거든요. 왜 네. 그런 거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젠 좀 몸집이 커졌죠.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 증시 눈치를 조금씩 보는데 사실 뭐 이건 조금 애매해서 말을 안 했어요. 사실 올라갈 것 같거든요. 같이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조금 너무 높기도 하고 몸집이 좀 무겁기도 해가지고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과연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막 강한 조정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거는 같은데 네. 매수를 하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조금 더 부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위메이드 역시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40만 원, 50만 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몸집 때문에 살짝 오늘 언급을 안 드렸고요. 여전히 좋다고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메이드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오늘 더 많이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뭐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6%, 20%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이런 게임주들 아직까지는 괜찮다. 다만 몸집이 좀 커진 종목들은 지수의 변동성에 유의하자 이렇게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바이오젠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 인수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되면서 기대감이 실렸다가 또 이것이 사실 무근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들썩였을 것 같긴 한데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고인지 스톱인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거를 모르겠어요. 이걸 네? 지금 다 같이 차트를 보면서 이 이슈를 제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임원이 아니니까 네. 뭐 제가 지금 당장 재용이 형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진짜요라고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사실 무근인 건 맞죠.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제 약간의 플레이일 수도 있고 가봐야 아는 거라서 네. 이게 과연 진짜 사실 무근일지 정말 하는 걸지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뭐 정보가 없으니까 네네. 삼성 임원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같이 그렇다면은 차트를 보고 과연 이 움직임을 차트의 움직임을 보고 이게 과연 세력의 장난인지 아니면 정말 사실 무근인지를 한번 알아보러 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볼게요. 관련주로는 당연히 대장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대장이라기보단 중심이 되는 종목이고 바이오 종목 치고는 몸집도 굉장히 크고 그렇다고 바이오 종목 치고는 변동성도 나쁘지는 않아서 그래도 대장으로 볼만할 것 같아요. 대장으로 볼만할 것 같은데 현재 이렇게 좀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쭉 밀렸죠. 사실 네. 무근이라는 소식과 함께 이 증시에서 나오는 뉴스를 여러분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대기업 뉴스라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악재가 아닌 겁니다. 현재 봤을 때는 지지라인 근처도 못 왔어요. 이게 네. 정말 그 정도로 기대감에 올랐었고 그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정말 큰 악재였으면 오늘 여기 최소한 이 85만 원, 86만 원은 깨고 내려왔어야 돼요. 근데 안 깼단 말이죠. 네. 이 위에서 둥둥 떠 있죠. 그러면 여기 한 월요일 정도나 화요일 정도쯤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이 86만 원 부근을 지지하고 오를 확률이 또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이건 차트상의 분석입니다. 이 이슈가 다시 살아나서 오를지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체가 뭐 다른 이슈를 갖고 있거나 다른 뭐 자체 회사가 괜찮거나 아니면 뭐 좋은 뭘 갖고 있거나 이래서 오를지는 몰라요. 다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크게 악재 같지는 않단 말이죠. 네. 조정을 받더라도 삼바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많이 조정을 받더라도 74만 5천 원, 여기 75만 원만 지켜준다면 고점 도전이 가능한 차트예요. 가능한 차트고 워낙 원집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깰 것 같지는 않은데 정말 큰 악재가 나오더라도 정말 큰 악재였어도 이 74만 5천 원, 여기 75만 원 정도는 좀 강하게 힘있게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다. 아무리 큰 악재가 나와도 뭐 정말 삼바가 망하는 게 아닌 이상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좀 강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니까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고요. 그 이전에 여기도 못 깼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자체가 애초에 큰 악재가 아니거나 아니면 사실 무근이라는 뉴스 자체가 페이크거나 거짓말이거나 이렇게 좀 가능성을 두 가지로 열어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관련주들이 또 여러 개가 있죠. 그런 종목들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플바이오가 있는데 네. 피플바이오는 원래 그냥 바닥권이었어요. 바닥권 종목이었고 현재 저항을 맞고 내려왔는데 이 종목 역시도 이 16,250원에 좀 강한 지지 라인이 있단 말이죠. 16,250원부터 한 12,650원 여기가 지지 박스예요. 지지 박스인데 아직 지지 박스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 종목 역시도 지지 라인 위에 둥둥 떠 있죠, 지금. 네. 둥둥 떠 있고 차익 실현 매물이 뭐 여기 이렇게 월화 중에 이렇게 나와 준다면 여기를 지키고 다시 올라갈 확률 여전히 있어 보여요. 크게 나쁘지 않다. 오히려 바닥권에 거래량 없는 게 좀 아쉬웠는데 매집의 음봉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좀 괜찮은 거래량이 나왔고요. 지지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크게 나쁘지 않다. 이 피플바이오 역시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두 종목만 더 보도록 할게요. 메디프론이 있는데 메디프론 네. 역시도 2,330원에 좀 강한 지지 라인이 있어요. 여기 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고 기술적 반등 자리이기도 한데 여기를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죠.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거래량이 터진 시점이 바닥권에서 여기서 한번 터졌었고요. 여기서 한번 터졌었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렇게 하락 추세 라인을 맞으면서 좀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여기서 큰 거래량이 한번 터졌고 이게 크게 뭘 한 흔적이 없단 말이죠. 이 종목이. 네. 크게 뭘 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바닥권에 와 있다. 여길 기준으로 봤을 때 좀 굉장히 큰 바닥권에 와 있고 이것들이 거래량이 뭐 물량을 정리할 매집하는 흔적도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리했다고 보기는 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고 매수면은 이것도 매수면 이게 이슈가 죽은 게 아니지 않을까. 이건 좀 그냥 차트상으로만 보자면 2,330원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좋아 보인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이슈, 뭐 제가 삼성의 임원이 아니니까 진짜다 가짜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부사장급 아니면 이거 임원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차트를 봤을 때 뭔가 알고 있으니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차트를 참고하니까 얘네가 지지라인 위에서 이렇게 둥둥 놀아주는 거란 말이죠. 이 차트만 딱 봤을 때도 이거는 대단한 악재는 아니다. 이거 정말 위에서 따라붙은 사람들은 좀 가슴 아프겠죠. 네. 다만 지지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고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정말 그 이슈가 엄청난 호재고 하면은 고점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이런 게 만약에 이슈가 사실 무근이 아니었다면 굳이 이런 움직임을 냈다는 거는 더 높게 가려는 의지가 있다라고도 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완전히 이거 사실 무근이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고요. 사실 무근이다 하더라도 관련주들이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조금은 의심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차트로 분석을 해보니까 발표가 났었던 부분이 꼭 사실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기술적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생각으로 재테크를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최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전백승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승을 한 종목 챙겨갔습니다. 포트폴리오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에 3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가고요.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겠습니다.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고요.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또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백전백승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오늘로 43전 29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데즈 컴바인 한 종목 남아있는 상황이고 코아스, 이지미디어, 노랑풍선, 현대해상 모두 승을 챙겨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역시 리오프닝 주들이 다소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큐브엔터, 엔터주도 승 챙겨갔고요. 팜스토리, 세원 승 챙겨간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죠. 삼성전자, 텔레칩스, NFC, MPK까지 승 챙겨간 종목들 확인하시고요. 동국제강 한 종목 남아있습니다. 네, 폴라리스웍스, 아진엑스텍, 나노, 카카오뱅크도 확인하시고요. HK 이노엔 남아있는 상황이죠. 네, 유로 에이테크 솔루션, 위지트, YJM 게임즈 승 챙겨갔었고 팜스토리가 두 번째 도전 중입니다. 아직 승 기다리고 있고요. 금호 HT, BK탑스 승 챙겨간 가운데 웅진싱크빅, 아스트 기다리고 있고요. NFC 두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현대차, CJ ENM, SK 하이닉스 승 챙겨간 종목들이고요. 아난티안 종목 승 기다리고 있네요. 네, HMM과 로보로보가 승을 이때 챙겨갔습니다. 노랑풍선도 두 번째 도전이고요. 홀로그램 관련주 파인텍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천랩과 제이콘텐트리가 오늘 승을 챙겨가죠. 그리고 HMM도 새로 두 번째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이콘텐트리 승 챙겨간 시청자분들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을 거둔 종목은 제이콘텐트리였습니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눈이 갔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이거래일만인가요? 소개해 주시고 또 네. 바로 이렇게 승을 챙겨갔어요. 리뷰 들어볼까요?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역사 왜곡, 무슨 드라마 악재 때문에 조금 네. 조정을 주면서 좋은 매수 자리를 줬다, 좋은 흐름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워낙 좀 기대를 하고 있던 종목이라서 좋은 자리가 왔으니까 좀 덥석 물어서 매수를 좀 해봤고 좀 빠른 시일 안에 승을 챙겨갔습니다. 제가 1월 중순까지 남아있는 종목 10종목 아래로 내릴 거라고 말했고요. 템포 조절 좀 하다가 종목이 쌓여서 좀 빠르게 종목들 정리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좀 빠른 종목들 들고 왔고 빠른 종목들은 또 빠르게 가죠 금방. 네, 그렇네요. 이건 제가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또 성원과 좀 이런 응원을 좀 많이 보내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빠를 수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빠른 종목으로 들고 와서 빠르게 잘 갔다라고 보여지고 증시가 안 좋은 와중에도 좀 선방하면서 빠른 시일 안에 승을 챙겨가져서 괜찮다고 보여지고 아직 제이콘텐트리는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는 그거 나올 때까지 계속 가져가도 괜찮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아직 저항 돌파는 아직이란 말이죠. 오늘 거래량이 터진 것도 아니고 돌파 전까지는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매도한 후에 이후의 흐름을 보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지는데 네. 정말 중장기에 자신 있으면 가져가봐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세상에 절대는 없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제가 웹툰에서 너무 재밌게 봤는데 네. 그게 정말 재밌게 넷플릭스에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실제로 저만 재밌었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네.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근데 차트상에서는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 오늘 조금 다시 이제 지지라인 위로 올라와 주면서 살짝 이탈했다가 올라와 주면서 금방 승 챙겨갈 것 같아요. 금방 승 챙겨갈 것 같고 또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줬던 게 NFC. NFC 다시 지지라인 박스 안에 들어왔다. 오늘 좀 강하게 돌파했어요. 네. 오늘 승 챙겨가나? 계속 VI 매도까지는 비어 있거든요. 네. 챙겨가나 하고 있었는데 못 챙겨갔으니까 아하. 아마 다음 주 시작하면 땡 하면 챙겨갈 것 같아요. 네. 땡 하면 챙겨갈 아쉽네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팜스토리 굉장히 수상하죠. 팜스토리 굉장히 수상하다. 천연가스 관련주로 신경난이 온다면 좀 강하게 상승할 거다라는 관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세 종목 있죠. 네. 현재 굉장히 흐름이 괜찮아요. 굉장히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간다면 또 한 번에 또 장대양봉의 세 종목이 장대양봉을 쭉쭉쭉 뽑아주면서 세 종목이 한 번에 승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테마다. 한 테마에 세 종목이나 넣었다는 건 진짜 애지간히 자신이 있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난티랑 그 다음에 코데즈 컴바인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남북 경협주인데. 조만간 뭔가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네. 발표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씩 이제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고 내년에 좀 초반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테마가 뭐가 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경협주가 그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할 정도로 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경협주는 빠르면 1월 초 아니면 늦으면 중순쯤 발표가 있을 때 뭐든 정전이든 뭐든 나와갖고 종전이든 뭐든 나와가지고 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괜찮고 예고해드린 대로 1월 중순까지는 10종목 아래로 떨굴 예정이니까 좀 잘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AS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2022년 각오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칠게요. 2022년 각오는 아무래도 좀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고 이제는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시장이 어려워진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한 이제 좀 고수들의 영역이 찾아올 것 같아요. 이제는 초보자들은 이제 뒤로 가서 바둑을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가서 배드민턴을 치시거나 에이, 좋을 또 것 같고요. 위원님 따라서 같이 매매해야죠. 이제 중수 고수들 나 이제 조금 네. 매매 올해 수익이 좀 낮다. 1월 이후에 올해 계좌가
수익이 나거나 아니면 작년에 봤던 수익을 지켰다 하시는 분들도 내년에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작년에 운 좋게 벌었는데 올해 다 날려먹었다. 아니면 올해 손실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조금 조심해야 할 정도로 내년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았나 싶으면 나빠지고 나빴나 싶으면 좋아지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유, 네. 초보자분들이라도 최재원 위원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안전하게 저희 백전백승 5%씩 익절을 하잖아요. 따라오시면요. 수익 좀 챙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함께 하실 분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또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특징주 분석도 해주시죠.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위원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 예상하셨던 대로 조금은 그냥 보합권 횡보세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주들 어떤 거 보셨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자 오늘 마지막 장이었죠. 그래서 막장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종목들의 흐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는 예상을 했었던 건 맞는데 벌써부터 IT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자, 지수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게 되면 예상대로 크게 폭락 없고 급등도 없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이렇게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래 이래요. 원래 마지막 장에서는 지수가 뭐 올라도 조금 올라가고 떨어져도 이 정도 흐름인데 저는 참 이쁘게 잘 마감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N자형 상승을 그릴 수 있는 모양을 그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여기를 이제 돌파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장이라서 돌파를 안 한 건데 돌파하게 되면 제가 그래서 1차를 3050, 2차를 3100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아침에 실전 매매 정세도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3050을 돌파하면 절반 정도는 추격 매수해야 됩니다. 그냥 매수가 아니고 추격 매수예요. 3050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절반만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3100 돌파하면 그냥 눈 감고 그냥 쫓아 들어가세요. 그러면 되는데 지금은 돌파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계속 뭐라 그랬어요? 이번 주도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IT 부품주를 저점 매수하자. 이 전략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아마 귀에서 피가 날 거예요. 제가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오면서 IT 부품주가 갈 건데 이때는 사봤자 안 움직일 거고 그러니까 이때는 사지 말고 늦어도 3월달, 빠르면 내년 1월달에 움직일 거니 12월달쯤에는 사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반팔 입을 때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가을에 긴팔 입을 때도 얘기했고요. 그러다가 올해 12월달 들어서면서 IT 부품들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 IT 부품들 지금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뿐만 아니라 다 얘기했던 애들 지금 다 상승으로 좋게 다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주 얘기했던 애들은요. 다 폭등이에요, 지금.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슈는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게임주하고 그다음에 엔터주, 그다음에 IT, 메타버스 삼각편대를 얘기했잖아요. 12월 달에서는 IT 부품주들 줍줍 매수해야 된다. 이 전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 IT 부품주를 사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공개 방송에서도 왜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에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CS 2022 1월 5일서부터 1월 8일 날 나오죠. 그럼 걔네들이 뭘 얘기하는지 다양성을 얘기할 겁니다. 저는 1월 5일 날 갔다 오진 않았습니다. 미래잖아요. 그렇죠? 미래 갔다 오진 않았지만 대충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IT 부품주 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S 2022 보시면 됩니다. 뭐 저녁에 열리겠죠? 그러면은 그냥 기사로 보세요. 그러면 걔네들이 막 정리를 해갖고 막 기사가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얘기는 뻔해요. 인공지능, AI, 로봇, 그 다음에 뭐 OLED도 뭐 얘기가 나올 거지만 그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IT주들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년 정초서부터 흔들 수가 있는데 그 흔들어봤자 좋은 종목은 하나도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흔들게 되면
통신주도 좀 잘 보세요. 통신주들도 흔들게 되면 그쪽도 IT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삼각편대, 엔터주, 게임주, IT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죠. 게임주도 게임주 아니고 그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인공지능, 로봇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신도 IT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도 IT예요. 그래서 이런 IT 부품주들을 가지고 내년에는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제 방송 혹은 이 신의 한수 보신 분들은 한 달 동안 들은 분들은 저 전문가 또 IT 또 얘기하네. 그렇지. 전 12월 달에 아주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IT 부품주는 꼭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수가 오늘 급락 없이 그리고 종목별로는 참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연말 증시 잘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내년 정초서부터 흔들더라도 겁먹지 말고 내년장은 분명히 좋을 겁니다. 분명히 좋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미국 시장도 잠깐 또 체크를 해드리게 되면요. 무지 좋아요.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미국 시장이 S&P 500이 신고가를 갖고 반도체 지수가 이미 고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얘네들 깔끔합니다. 얘네들은 뭐 속임수고 그런 것 별로 없어요. 갈 거면 가고 빠질 거면 빠지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합니다. 지저분하게 안 합니다. 얘네들 깔끔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얘는 계속 갈 거라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나스닥 시장, 다우 시장 신고점 돌파할 겁니다를 얘기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돌파하기 전에서는 대부분은 저항 받고 밀릴 것이다라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돌파할 거다라 얘기했습니다. 벌써 어제 돌파를 했죠. 나스닥 시장도 조만간에 고점을 붙여놓거나 돌파를 하겠는데 밀려도 세게 안 밀리고 어쨌든 돌파가 되는 시장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처럼 따라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강한 시장 아니에요. 반만 따라가자. 안 따라가지는 이제 못할 거고 반만 따라가도 됩니다. 반만 따라가도 여러분들 내년장에서 돈 벌 거 다 봅니다. 바닥에 있는 중소형주가 좋다고 그랬죠. 1월 요가. 그래서 바닥에 있는 중소형주들로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몇백 프로가 올라가는 게 또 태어날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새해에는 좋은 종목들이 태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1월 초서부터 해서 조정받을 때 잡아 들어갈 거냐 바로 쫓아 들어갈 거냐 요 싸움이에요 이제.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에서는 제가 작년에서도 막 많이 올라간 종목들 뭐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게임빌, 뭐 후성, 에코프로, LNF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뭐 1000% 간 것들 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1000% 간 것들, 500% 간 것들, 400% 간 것들, 300% 간 것들 무지하게 많아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뒤로 하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또 나올 거니까 내년은 좀 기대하셔도 좋다. 근데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일 만만한 건 IT니까 IT를 비롯해서 개별 잡주들도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1월 달에 또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많은 분들이 SK 하이닉스를 대부분 요즘에서 종목 상담 질문이 오면요. 팔아야 되냐고 많이 질문이 옵니다. 저는 그래서 거꾸로 이때에서는 사야 되냐고 추가 매도냐 물어볼 때는 더 떨어질 겁니다. 이거보다는 주성엔진이 낫습니다. 주성엔진 여기서 100% 갔습니다. 100% 올라가는데 주성엔진 확실히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사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최근에서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들은 팔고 있고 기업 외국인들은 맨날 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3만 원 넘을 거다 그랬는데 오늘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대응하느냐. 조정받을 때 공략하셔야 되고 얘는 계속 가는 게 좋습니다. 얘가 계속 올라가면 다른 IT 부품주들 반도체 섹터들이 움직일 텐데 오늘 이슈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시안공장 가동률 조정의 영향에 따른 주가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중국 시안에 위치한 낸드 플래시 삼성 공장이 생산 공장이 지금 탄력적으로 중국 방역 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 시안 전역에 봉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전해졌거든요. 삼성전자 낸드 플래시의 생산량이 약 40%를 담당하는 곳인데 이게 봉쇄가 장기화가 될 경우에서 낸드 플래시 수급이 차질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호재가 되느냐? 이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글로벌 낸드 플래시 출하량이 종전 예상 대비 각각 6%에서 2% 정도가 1분기, 2분기에서 계속 감소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업종에서 지금 우려했던 게 뭐냐면 공급 과잉 국면이 되게 되면은 조금 이게 가격이 싸지니까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런 이제 중국에서 시안 쪽에 이제 그 봉쇄를 할 경우에서는
자동적으로 이게 이제 그 수량이 조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 균형을 6개월 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을 하면서 어쨌든 이번에 결론적으로는 시안 봉쇄와 삼성전자의 생산 설비의 탄력적인 조정은 낸드 플래시 업종의 수급 균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낸드 플래시 공급사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게 지금 호재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어차피 IT 움직일 건데 거기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텔의 낸드 플러시 사업부를 또 인수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단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반도체가 낸드 플래시 관련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이번에서는 오히려 그 오미크론 코로나 때문에 좋은 수혜주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수급 공백 때문에 그런 거 이슈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챙겨보시고요. 어쨌든 IT 섹터는 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웹젠인데요. 웹젠은 사실 이거는 이제 표역 종목으로 방송에서 추천했던 적이 있습니다. 추천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수익률을 꽤 줬었어요. 바닥 추천해가지고 한 27% 올라왔던 종목인데 더 갈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넥슨 GT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넥슨 GT. 자, 게임주들인데 이거 바닥에서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닥이죠. 완전 바닥이 있죠. 그래서 내년에서 NFT 관련주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은 NFT에 대해서 내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지속 기대감이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기업인 체이널리시스라는 이 기업이 있는데 내년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면서 2022년 가상자산 전망 예측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따지게 되면 지금 최소 269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우리나라 돈 31조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은 아직 NFT를 발행하지 않은 많은 아티스트라든지 크리에이터, 셀럽, 게임 개발자 등이 컬렉션을 출시할 것으로 내년에 예상됨에 따라서 내년에는 진화의 진화를 거듭을 할 거라고 얘기를 전망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NFT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디 딱 한 지역이 지금 급증이 관심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여기저기에 그래서 NFT의 2021년 3월 이후에서 월별 웹 방문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특정한 지역이 없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세계 인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서는 더욱더 이런 이제 이슈가 더욱더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클린스 선정의 올해 단어로 콜린스 선정의 올해 단어로 선정이 될 만큼 NFT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사전에서 콜린스 사전에서 그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내년에서 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또 챙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아까 12시쯤에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그 NFT를 활용해서 후원금을 모집하겠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과거에 제가 청담론이라든지 메가스터디라든지 메가임디라든지 애니능률이라든지 이런 교육주를 작년에 추천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수혜주로. 근데 그게 수익을 많이 못 먹고 팔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크게 갈 거라 그랬는데 작년 말하고 올해 초에 윤석열 관련주로 해가지고 그게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1000%가 넘게 올라갔고요. 메가스터디, 메가임디도 상당히 많이 갔는데 지금 의외로 NFT 관련주가 이재명 후보 그 후원의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쪽이 정치 테마적 부각이 되면서 내년 연초부터 좀 달릴 수도 있겠다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게임주, 엔터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웹젠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게임주도 그렇고 웹젠도 그렇고 상당히 좀 많이 그런 이제 정치 테마를 엮여가지고 과거에 그 애니 능률처럼 정치 테마 엮여서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게임물 관리위원회, 그러니까 게임이죠. P2E 게임을 효력을 정지했었었는데 그 등급 분류를 취소 결정했었었는데 지금 법원에서 효력 정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그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그 게임이 250자 접속이 차단이 됐었는데 어제 단 하루 만에 다시 재개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NFT와 메타버스와 게임주의 흐름들이 다시 한 번 더 좋아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1월달, 2월달이 3월달이 된 것 같아서 웹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하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오이즈입니다.
네오이즈는 12월 1일 날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17% 급등했죠. 그래서 수익률은 대략 30.3% 정도가 지금 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NFT 관련주들 게임 위에서 지금 효력 정지돼가지고 다시 게임이 재개가 되고 그래서 그런 이슈로 인해가지고 계속 좀 더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조정받으면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시장 점수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오늘 좋았으니까 85점 우 그다음에 매수 포인트 80.5 IT 부품주 여전히 좋습니다.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 방송 올해 마지막인데 잠시 뒤에 유튜브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고요. 여러분들 이민년 검은 호랑이 때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2021년 마지막 날도 또 이렇게 시장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이정수 위원님도 정말 많이 수고해 주시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못다한 이야기 여기서 더 전해주신다고 하네요.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하셨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올 한 해 동안 매매하신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이 수고했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내일, 오늘장, 내일장과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는 특집 방송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이 시간에 내일도 맞춰서 본방사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보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